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정확히 10주기가 되는 날이죠. 아무래도 10주기다 보니까 뭐 각종 영화나 또 TV 프로그램, 서적 등등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꿈과 이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시각에서 접근한 작품이 있어서 오늘 그 제작진들과 함께 할 텐데요. 혹자는 이런 평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미래와 봉화마을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전지적 현미경 시점으로 담은 초밀착 친환경 다큐멘터리 영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궁금해지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 물의 기억 제작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모신 분들 오늘 네 분인데요.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욱 국회의원 그리고 물의 기억 영상을 담아냈죠. 하성장 촬영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맞은편에는 이번 영화를 진두지휘했던 진재용 감독과 출연 배우입니다. 사실상 주연인데요. 한하랑 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진재용 감독과 하성근 촬영 감독은 저희 뭐 KNN 방송사에서 평소에는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선배님 내지는 뭐 부장님으로 저희가 호칭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제작진으로 모셨기 때문에 감독님, 촬영 감독님 이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진 감독님. 네, 저는 좀 어색하긴 하는데. 지난 수요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15일이었습니다. 개봉 후 분위기가 어떤지, 예, 뭐 관객들도 좀 만나보셨을 것 같고. 네, 네. 예. 수요일 날 개봉을 했고, 모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렇듯 이 부분도 역시 입소문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연결돼가는 그런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신 분들은,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느냐,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주십니다. 예. 예상으로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로 확산이 돼가는 분위기로. 알겠습니다. 일단 보신 분들은 만족해하는데 그 극장까지 끌어오는 데는 조금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시간이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제 좋은 영화라 하더라도 이런 영화가 있나라고 일단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니까요. 하성장 감독님은 항상 저희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파워토크 할 때 카메라를 잡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앉으셨는데 일단 상당히 좀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늘 항상 스튜디오 항상 카메라 뒤에서 일을 하다가 네. 이 자리에 앉게 되니까 네. 정말 좀 예. 뭐라 해야 되나 출연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했던 말씀을 제가 드리면 예, 앞쪽을 보셔야지 얼굴 잘 나옵니다. 예, 저를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촬영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촬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큰 스크린으로 나온 걸 또 보셨단 말이죠. 예. 본인이 생각했던 그 영상의 감독이 큰 스크린으로 투영됐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TV는 뭐 보통 가정집이 한 50인치 뭐 아주 커 보이 75인치 정도인데 그 큰 화면을 채우려고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죠. 예. 그리고 그 색감도 제대로 살리려고 많이 했는데 아마 처음부터 계획대로 뭐 카메라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뭐 촬영 설계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잘 묘사가 돼서 참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우리 집사람이 네. 저보고 잘 찍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찍는 줄 몰랐다. 그래 이상이다. 계약을 됐을 때 정말 기재가 좋았다. 맞습니다. 그 과학의 힘도 있습니다. 네. 잘 찍었기 때문이죠. 예, 저도 방송을 하지만 그 아내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란 쉽지 않은데 정말 예, 진심으로 그렇게 네, 맞습니다. 남편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우아한 칭찬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잘 다시 한 번 더 못하셔서 보게 그래요.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 그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우리 이 친구 때문에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오늘 젊어졌습니다. 한하랑 군인데 초등학교 4학년 맞죠? 네. 네. 오늘 엄마 아빠랑 왔는데 일단 방송국에서 방송국 구경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가 혹시 영화 촬영할 때랑 방송할 때랑 뭐 어디가 더 긴장이 돼요? 지금이 지금 더 긴장돼요? 네. 예. 아저씨도 그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기 때문에 예. 편하게 얘기를 생각해서 해주세요. 우리 하랑군은 네. 긴장 안 했습니다. 영화 찍을 때. 영화 찍을 때 오히려 안 했어요? 영화를 즐겼어요. 아하. 촬영 지금도 중간에. 그런 거 같아요. 네. 아주 표현이 여유만만. 그 얘기는 뒤에 해보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출연한 영화를 이제 큰 스크린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본인보다 얼굴이 더 크게 나왔을 텐데 딱 보고 어땠어요? 영화를 보고. 영화관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네. 제 연기를 보고 사람들이 웃을 때
부끄럽기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연기라고 그러네. 예. 연기가 그냥, 예.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연기인 것 같지 않더라고. 딱 우리 거기 그 사는 애 그렇죠. 같아. 예.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의원님이 오늘 방송하기 전부터 사인 좀 해달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나중에 부탁해. 혹시 사인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개봉한 이후에? 아니면 친구들이나? 네, 많아요. 오, 그렇구나. 예. 떴다 떴어. 다른 분은 없으시죠? 아니, 저는 없습니다. 예. 그 의원님은 그 특히 국회 시사회를 주도하셔서 한번 이제 의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네. 작품을 뭐 개인평도 좋고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나요? 저 두 번 봤거든요. 네. 예, 먼저 감수한다고 한 번 봤고 국회 시사회 세 번 봤네요. 국회 시사회 때 보고 예. 또 우리 김해에서 우리 김해 시민들하고 한번 봤는데요. 100분 동안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 번쯤 보면 좀 지루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몰입이 되는 게 이 영화가 제가 10년간 봉화들판에서 농사를 지면서 제법 안다고 생각했던 논의 생태계, 논에 사는 생물들, 예. 곤충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눈길도 잘 안 주고 잘 모르는 그런 세계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찌 그렇게 그 먹고 먹히는 천적들의 그런 삶을 어떻게 순간을 잘 포착했는지 예.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시선을 100분 동안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 정도인데다가 이 영화가 그냥 환경 다큐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보면 영상미도 탁월하지만 이 나레이션이 이제 우리 서편제 김명곤 네, 전 장관님. 뭐 장관님이 이제 하셨는데 아주 녹익은 판소리 한편의 판소리 완창을 들은 느낌이고요. 안 그러면 웅장한 자연의 그런 서정시 한 편을 아주 감동 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영상도 아름답고 음악도 좋았고 나레이션도 좋았고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눈도 뗄 수 없었다니까요. 아주 우리끼리라고 너무 칭찬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그러면 제가 어제 저도 칭찬이 인색한데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같이 국회 시사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의 얘기를 전해주셔야 조금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예. 수가. 유감스럽게도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생활했던 분 중에 국회의원이 37분이 됐는데 32분이 공동 시사회를 같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많이들 못 오셨어요. 지금 행사가 많거든요. 아, 바빠서? 예, 세 예. 분 오셨는데 그렇구나. 다 못 보시고 정작 그분들의 소감을 그 듣지 자리에서는 못했다. 못 들었어요. 아마도 그분들은 이제 돈을 내고 티켓팅을 해서 보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32번을 묶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타임 스케줄을 보내주십시오. 네, 그분들에게. 그러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화 얘기를 좀 풀어보죠.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못 보신 분들은 물론 훨씬 더 많겠지만, 물의 기억이 과연 어떤 영화인지, 감독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좀 전에 의원님은 3번을 보시고 100분이 지루하지 않았다. 더 녹미가 간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지금 6번을 보신 분도 벌써 계세요. 6번을 보시면서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인다.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사회 때 한번 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화 한 편쯤은 좀 봐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만들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자화자찬에 취하면 안 되고 정말 냉정하게 좀 시선을 바라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환경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해봤는데 만들어 봤는데 처음으로 생명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좀 진입을 하고 싶었고, 이 영화가 이제 다큐멘터리가 왜 다큐멘터리여야만 하느냐, 사실관계만 전달해주면 다냐,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뛰어넘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드라마 타이즈를 좀 집어넣었고, 그래서
위대한 자연이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이게 뭐 훈계나 교훈적인 이야기 말고 그런 자연스럽게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다가 이 영화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잘 알지만 이제 진재영 감독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위대한 배우로 아주 큰 상도 받고 이후에 사실 방송 프로그램으로도 다큐멘터리를 워낙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친환경 자연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만 해도 한 30편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렇죠? 네,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쪽에는 전문가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생태, 뭐 에코, 또 뭐 초밀착, 친환경 다큐멘터리 앞서 표현을 했지만 전지적 현미경 시점. 이게 좀 귀에 박히더라고요. 이 표현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잘 쓴 것 같고 일단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영화는 분명합니다.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몇 종의 생물이 출연하는지 이 영화상에는. 하하, 그건 아직 계산해 세해 보지는 않았고요. 아니, 샬리반. 예.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작업들까지 좀 병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그렇군요. 되고.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10년간을 생명농법을 했습니다. 그걸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조를 하셨고 오늘 오신 그 김정호 의원님께서 그걸 10년간 이어오셨어요. 그 안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달라지고 무조건 생명들이 깃들고 그 생명들은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그냥 보이는데 모르는 거죠.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뿐이지 그 자체로 10년간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을 사는 한반도를 사는 또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면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본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 본성을 좀 자극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잃어버린 본성.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자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라고 머리에 쇠뇌가 되듯이 박힌 것이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보고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내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좀 자극을 해주고 싶고 그게 그분이 원래부터 추구해 왔던 그 미래의 모습이 그거였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이제 그 말씀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사는 특히나 이제 우리 하랑이 같은 친구들 또래가 자연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랑이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그 나름의 연기를 보인단 말이죠. 예. 근데 연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사는 곳은 자연의 일부로 예. 그냥 도시에 동화돼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랑군은? 지금 참 본인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하랑이 자, 어디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번? 예. 이런 게 있죠. 자. 금성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한나랑입니다. 네. 금성초등학교 예. 어디 있죠? 그게 산성마을. 산성마을. 조금 연결은 되긴 하는군. 그래도 그러니까 예. 그러는구나. 근데 이제 이번에 촬영하면서 금정산 위에 예. 있는 예. 오해님 제가 말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예. 그래 어쩐지 그러니까 보면 저도 이제 시사를 참석했으니까 바로 눈앞에 개구리가 있거나 또 소를 이제 끌고 가는 장면 등등 해서 이거는 정말 해보지 않으면 물론 이제 뭐 NG가 나서 여러 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 식물들과 뭐 자연 동물들과 곤충들과 촬영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었는데요. 우리 13마리를 눈으로 몰아야 하는데 그 장면 말을 안 있었죠. 들어. 맞아요. 잘 안 가져서 예. 조금 어렵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동물들은 잘 따라줘서 촬영이 재밌었어요. 네. 왜 다른 동물이 잘 따라줬다고 봐요? 따라줘? 하랑이한테. 소나 뭐 다른 동물들 오리가 말을 안 들었고 네. 뭔가 통했어요? 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동물들이 너무 잘 따라줘요. 네. 동물들도 우리 하랑군이 친근했나 보네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사회자님 대신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소, 나비, 두꺼비, 개구리 뭐 많았습니다. 또 예. 가물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감당하기도 힘든 동물들도 있었고 사실은 감당이 안 됐었고 근데 하랑군은 감당이 돼요. 하랑군한테 가면은 이 가물치가 얌전해져요. 야. 좀 바둥거려 줘야 되는데 그게 역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얌전해져 버려요. 그걸 잡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미 하랑군은 그런 생물들, 자연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미 이놈은 바둥거리고 도망갈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예. 하나님 마음에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이 말이 맞나요? 본인 생각할 때? 네.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제일 끝나고 나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이거 어떻게 찍었지? 아니, 어떻게 이걸 찍었을까? 이걸 한 10번 반복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잘 찍었다네요. 물어보고 싶은데 감독님한테 워낙 바빠서 어떻게 찍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문 드리면 너무 이제 큰 질문 되는데 이걸 뭐 이런 초밀착 그 현미경 시점에서 촬영한 건데 에피소드도 많았을 거고요.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촬영은 반딧불이 촬영인데 여기 처음에 봉화 마을에 사전 조사하러 갔을 때 가을 되면 반딧불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옛날에 한 20년 전에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카메라로서는 찍을 수가 없었어요. 실패했군요. 예. 눈앞에 논 위에 반딧불이가 엄청 날아다니는데 실패가 아니라 아예 그냥 찍히지가 않았거든요. 빛이 너무 연하니까 못 그래, 찍는 거죠. 지금 이제 한동안 이제 계속 고민을 했죠. 그냥 네. 속으로 이제 이거를 반딧불이 자체도 어두운데 조명은 얼마나 더 약하게 줘야지 주변에 풀이나 이런 게 보이면서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장비나 뭐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보고 한 번씩 가끔가다 한 번씩 시간 나면 이제 예.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냥 조명도 이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보고 막 이래 속으로 이제 막 예. 상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좋은 데이터를 찾았죠. 찾아가지고 그게 이제 이게 자연 생물이니까 뭐 한 번만에 찍어야지 두 번, 세 번 기다리다가는 그건 내년에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뭐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술적으로서는 제일 잘 찍은 촬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딧불이가 실제로 내는 빛이었죠, 그것이. 예. 네, 맞습니다. 자연 반성돼요. 상태에서 영화의 반딧불이만 등장했는데 다 그 그래픽 처리를 한 반딧불이었어요, 지금까지. 예, 순수 그 빛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예를 들면 사계절이 한 카메라 한 씬으로 지나가듯이 뭐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뭐 네. 직접 보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생각하면 이건 그냥 카메라를 놓고 사계절을 그냥 기다린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출이 필요한 장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장비가 투입됐고 카메라라든지 어떤 식으로 그냥 마냥 기다렸습니까? 연출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 시킨 대로 지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뭐 태어나 꽃이 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바뀌는 한 장소에서 바뀌는 부분은 드론을 이용해서 한다는 부분은 예.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이제 진재훈 감독하고 또 이제 다른 우리 스태프들 뭐 드론 팀이나 그다음에 CG 팀이나 다 모여가 의논을 했죠. 이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시작하기 전부터 그게 가능하다 해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촬영 포인트를 어디를 할 것이냐 정하고 예. 그냥 계속 짬짬이 계속 사계절 동안 촬영을 계속 한 겁니다. 그 포인트가 그리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네. 논에 한 4군데 정도 저희들이 고정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예. 그다음 봉화산 위에 또 몇 군데를 설치했고 예. 또 드론도 한 서너 군데 이렇게 했는데 예. 그 드론으로 찍은 그림은 1년 동안 쭉 짬짬이 찍었지만은 CG팀이 60일 동안 그걸 작업을 한 겁니다. 아. 이게 드론은 움직이는 카메라니까 그러네요. 산도 좀 움직이고 바람이 불면 카메라가 조금 밀려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 정말 이제 그게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한 게 아니고 부산의 지역민들이 그 작업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거는 대단하고 그다음에 그 드론으로 사계절 바뀌는 그림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뭐 저희 자랑이지만 저희들 자랑이지만은 뭐 새로 전지적 김미경 시점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예. 정말 고생 많이 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알겠습니다. 영업 비밀로. 가장 애정하는 장면이 나왔고 반딧불이 장면. 감독님은 가장 애정하는 장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스포가 되지 않은 선에서만 알려주십시오. 아, 예. 그 안에 보면은 예전에 이런 영화 소개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90년대 말쯤에 프랑스 영화 중에 마이크로코스모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네네. 그 달팽이, 너무나 작은 달팽이 두 마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오페라가 나와요, 배경음악에. 그게 충격이자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는 자연 다큐멘터리 하면은 잔인한 포식과 피식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영화에서 그걸 좀 카피를 한다는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그 사마귀와 거미의 이 생존 싸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차라리 아름답다라고 느껴서
그 장면에 좀 아름다운 사람의 보이스가 들어간 음악을 넣었거든요. 그래 넣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낫고 예. 저는 그 장면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자연 다큐의 생물들은 이럴 것이다를 일거에 뛰어넘는 생물 그 자체가 사는 게 아름답다 차라리. 저는 이제 그걸 뽑으라면은 그 장면을 좀 뽑고 싶습니다. 저도 그 장면이 제일 인상에 남았거든요. 예. 뭐, 그 얘기도 다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황새가 예. 미꾸리나 드렁어리, 유혈모기를 잡아먹는 것, 황새도 보기 드무니까 뭐 그런 게 인상적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인상적인 거는 반딧불이긴 한데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고 반딧불이와 달팽이, 반딧불이와 두꺼비의 포식과 네, 피식의 관계 이게 반딧불이는 이 늪반딧불이거든요. 반딧불이는 이제 발광을 해가지고 빛을 밝혀서 짝을 찾고 짝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빛은 역으로 두꺼비한테 그렇지. 먹잇감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역설도 받고 예. 또 그 유충이 그 달팽이를 이제 침으로 쏴가지고 그 마비시켜서 잡아먹는 그러니까 이 늪반딧불이가 우리가 불빛을만 알고 사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밤에 잘 보기 어려워요. 관심이 있어야 그것도 살펴보는데 근데 그거를 이게 그걸 찍기 어려운 야간에 반딧불이의 생과사 이거를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이거야말로 예. 아마 처음으로 늪반딧불이의 그런 포식 관계가 자연의 그런 비밀이 우리 무리기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을 반딧불이도 싶습니다. 두 표가 나왔네요. 저는 그 장면 보고 사실 형설지공이라는 걸 사실 믿지는 않았는데 이게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하랑이는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본인이 나온 장면인가요? 아니요, 저도 그 거미가 사마귀를 거미줄로 감싸는 그 장면이 예. 제일 인상 깊어요. 자, 그 장면이 3표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이 두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극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시각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는 영화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료 영상으로 등장을 하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의도를 한 것 같아요.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가지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대립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배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생명농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말은 쉬워도 그걸 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걸 직접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고향에 귀향을 하셔서 그걸 해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행동으로 보였었고 전 세계에 그런 대통령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고 그 가치가 10년 동안 이어져 왔으니까 그게 그대로 보인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녹여내는데 오히려 또 한편의 정치 다큐처럼 비춰서 이걸 훼손시키면 안 되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노무현이 아니라 봉화마을에서 생명농법을 진행했던 이걸 만들고 그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이제 모습을 담았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퇴임 이후에 봉화마을에서 같이 생활도 하셨고 또 고인이 되신 이후에도 대통령의 뜻을 계속 마을에 남아서 이어갔는데 이번 애초에 이 영화가 탄생됐을 때도 이제 의원님이 처음에 제안을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평소에 생각을 갖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 자리 이후였습니다. 같은 여기서 대담이 한 번 있었고요. 저희 프로그램 파워토크 네, 그때 한번 나오셨죠. 예, 그 얘기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풀이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네, 얘기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 자리에서 이제 농사 10년 결과 예. 이렇게 논섭지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환경이 되살아나고 이런 거를 한번 누가 좀 깊이 들여다보고 다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10년 봉화 생활을 정리한 예.
바보 농부, 바보 노무현이라는 책을 저도 대통령께 마치 10년 보고서처럼 그렇게 이제 쓴 책인데 그거를 주면서 한번 보라고 그래 권했죠. 그러고 이제 읽어보고 이제 봉화를 방문했고 같이 화포천도 둘러보고 이러면서 이제 좀 의기투합한 셈이죠. 예. 그렇게 이제 뭐 그게 계기가 됐다면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이 뭐 대통령과 관계를 아주 감독이 절제했는데 그 우리 하랑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은 마치 대통령이 50년 전 어릴 적 모습으로 상상도 됐고 또 밀짚 모자 쓰고 노는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혹은 자전거에 손주로 보이는 예. 아이를 태우고 이제 가잖아요. 마치 그게 지금 환생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했던 그 꿈, 봉화마을 환경 살리기. 직접 볼 수 있는, 예, 보는 쭉 장면. 둘러보고 예. 담담하게 그냥 계신 듯 안 계신 듯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막 이렇게 목청을 돋우거나 막 이렇게 그 한 것보다 훨씬 더 저한테는 잔잔하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걸 그대로 네. 예. 대통령이 이제 봐주러 온 것 같은 또 대통령 어린 시절에서 이제 우리 하랑이 눈으로 봤지만 지금 변화된 모습을 살펴본 것 같아서 그렇죠. 참 예. 짠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이제 그 장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인상케 하는 장면이고 우리 하랑이도 그때 그 처음 시작할 때 자막으로 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니까 보다 보면 이게 어린 시절 보이네. 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제작하시면서 이게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철저히 배제를 하고 절제를 하는 모습인데 조금 더 좀 노출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진 않습니까? 전혀 없었죠. 예, 하긴 뭐 감독님이 하는 대로 따라야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하자고만 하고 막상 이제 그때 보궐선거 출마를 하게 돼서 선거 때 그때 그랬죠. 뭐 맞아요. 그 전이군요. 부채질만 하고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떠났죠. 예. 그러니까 이번 시사회 때 처음 본 거니까. 그렇군요. 예. 뭐 너무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셨나. 아무튼 뭐 저희 프로그램도 좀 지분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파워톡에 출연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한번 출연하셨는데 그때 아무튼 계기가 돼서 만들어졌다. 혹시 하랑이는 그 본인이 연기한 물론 이거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냥 이름만 알고 있나요? 지금 11살이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긴 한데 엄마가 더 좋아해서 더 잘 알게. 부모님이 노무현 대통령 좋아해서. 훌륭한 어머님이시네요. 예. 엄마가 왜 좋아한다고 그래요? 좋은 분이고 위대한 분. 예. 그 10주기인데 지금 11살이니까 그죠? 예. 알기는 어렵지 않겠죠.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이제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겠죠. 어떤 분이었는지.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와 있는데 부모님이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은 두 번째 작품입니다. 2012년도 위대한 비행 이후에 또 한 번 호흡을 맞추셨는데 사실 지역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극복하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 2012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 도요새의 어떤 그 지구 한 바퀴 도는 그 일정을 담은 위대한 비행 영화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았고 그때와 지금의 어떤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네. 하 감독님 네, 촬영- 말씀하시죠 이제. 너무 촬영만 하지 촬영하신다고. 마시고 예, 눈으로 지금 계속 촬영만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도요새가 중심이니까요. 그 이제 뭐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는 분을 찾기가 편했어요. 그러니까 딱 도요새 전문가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사전 조사를 그분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죠. 뭐 앞으로 예상도 할 수, 그림에 예. 대한 예상도 할 수 있고. 근데 논에 가니까 너무 벌레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이건 거미도 찍어야 되지, 메뚜기도 찍어야 되지, 사마귀도 찍어야 되지. 뭐 물속에 사는 뭐 엄청나게 많은 뭐 생물들을 동물, 다 예, 찍으니까. 이런 거 예. 찍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자문하는 사람을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당장 지금 눈앞에 지금 예. 뭘 활동을 하는데 뭐 그 언제 수소문회가 뭐 지금 이런데 그치. 얘가 뭐 그렇네요. 뭐 새끼를 놓을까요? 뭐 어떻게 해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거를 좀 많이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다큐멘터리 했던 경험이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얻은 정보가 있으니까 대충 추측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다음 장비나 다음 촬영 컷에 대해서 예. 조금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자문을 해주는 분들이 조금 그랬었죠. 왜냐하면 농부님들이 몰라요. 늘 자기 옆에 그렇겠죠. 발생하는 일인데도 예. 그냥 이렇게 새벽 5시에 나가서 농사일하고 뜨거우면 또 집에 들어왔다 해질래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거를 보질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런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각 생물별로 예. 이제 이거는 생태를 알아야 되니까. 예, 뭐 그런데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고 예. 이제 옆에 우리 하성창 감독도 그런 자연 다큐 촬영을 많이 하셨고 저도 뭐 환경 다큐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을 대하는 것에 열려 있느냐. 내가 아는 것이 이거다라고 하면은 그것밖에 찍을 수가 없고 그것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열려 있으면은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일단 들어오는 대로 찍어야죠. 그리고 그 장면들은 그때가 아니면 절대 찍을 수가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일단 허용하자, 열려있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장면들이 좀 보였던 예. 것 같고. 제가 그 촬영장의 그림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이런 똑같은 말씀을 현장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자, 찍어 일단.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만에 선배님을 뵀잖아요. 봉하마을에 이제 계속 떠나 계셨으니까 1년 만에 뵀는데 살이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고생에는 이제 아마 어떤 감독의 어떤 요구, 저는 이제 뭐 궁금한데, 저도 이제 같이 일을 해봤지만 어떤 완벽한 장면을 감독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심하다고 혹시 생각한 부분 없습니까? 그 촬영 감독 입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는 말이 있거든요. 두 분이 맞군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취미 생활을 하다가 사진학과를 가가지고 지금 이런 직업을 얻게 됐는데 예. 친구들은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자기 돈 쓰면서 다니는데 어찌 보면 내 취미생활 하는 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게 이런 뭐 새로운 게 나타나면은 재밌어요. 그걸 어떻게 찍을까. 그리고 예. 뭐 그 안에 또 디테일한 게 있거든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선을 뭐 어떻게 할까, 색깔을 어떻게 낼까,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좀 뭐 그러니까 일부러 좀 난이도를 많이 올려서 찍었죠. 아하. 그 난이도를 안 올리면 평범한 그림이 예. 나오니까. 그 현성원 아나운서는 좀 현장을 못 보셔가지고 모르는데 제가 고민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오히려 고민을 받았어요. 아하, 왜냐하면 이렇게 찍어야 말리지 된다. 않으면은 예. 카메라 레코딩을 끄지를 않습니다. 아하. 우리 하성장 감독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이 엄청난 분량의 촬영 분량을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 오히려 그 반대였군요, 제 예상한 것보다. 반대였어요. 예. 네, 제가 이동안 끼어들고 싶은데 네, 괜찮습니다, 이제는. 전지적 현미경 뭐 관찰, 시점, 촬영, 시점, 또 네. 시점도 중요하고 굉장히 그것도 뭐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우주적 관점, 네. 감독의 그런 열린 세계관이 우주 전체의 이 자그마한 미물의 생명 현상도 우주적 관계 속에서 발현된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확연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예를 예. 들면 햇빛, 태양이라든지 달빛, 네. 별빛마저도 그 싹을 틔우게 하고 그 속에서 뭔가 생명, 그 약한 여린 불빛에서도 뭔가 이루어지게 만드는데 다 그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흙 속에 뿌리가 막 그 솜뿌리, 작은 뿌리들이 내리는 거. 그 장면이 있죠. 그 장면도 있었고, 물 속에 여러 가지 풍년새우, 투구새우, 뭐 조개새우, 물벼룩을 겨울에 보기 힘들거든. 그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 건데. 그렇지. 네. 그런 논물이라 해봐야 뭐 요 10cm, 15cm도 안 되는 그 겨울에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얼음장 밑에 그런 세계를. 생명현상. 맞아요. 그런 세계도 그렇고 음. 공기 중에
바람이 불어서 씨앗들이 막 이게 날리는 그게 부들일 거예요, 부들. 네, 굉장히 맞습니다. 아름답게 형상화된. 의원님은 너무 잘하십니다. 10년 농꾼이 허흔이 잘하시겠네요. 예. 하여튼 그러고 하여튼 햇빛, 태양이 이렇게 막 그 마그마가 분출해서 그 에너지들이 결국 닿아서 우리 생명에 물이 흐르고 예, 물을 예, 흐르게 물이 하고 기억하고 생명이 살아 탄생시키고. 숨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주적 통찰력으로 확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걸 자연과학의 조금만 더 교과서라고 이제 부연을 하면은 그 DNA, 세포 속에 그 작은 DNA부터 광대한 우주까지 다 등장을 해요, 이 영화에는. 근데 그게 크기 차이일 뿐이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녹여내려고 그렇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우리는 그냥 전혀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부분을 영화에서 그냥 보여주는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나란 군을 이렇게 출연을 시켰고, 네. 연기가 본인은 연기가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생생하게 잘 예, 해주셨고. 그것도 한번 물어. 일단 지금 우리 그 어른들이 나눈 얘기가 혹시 어렵게 들리진 않나요? 예, 그렇군요. 예. 11살의 아이가 막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영특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예를 들면 감독이 이 장면에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연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거를 11살이 이렇게 선뜻 그 바로 이렇게 연기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던가요? 어렵진 않았어요? 그 감독님께서 한 씬 한 씬마다 그 상황과 감정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이야. 아이, 고맙습니다. 크게 되겠네.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꼭 그 한나란 군하고 관계된 장면 중에 물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물속에서 위를 바라보는 그렇죠. 거 아니었어요? 예. 물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고, 거기에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물이 한나군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물이 대화하듯이 물의 숨소리가 살짝 들려요, 거기서. 예. 근데 그 연기를 좀 시켰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호기심 어리고, 이 표정을 누가 지을 수 과연 있겠느냐. 제가 보면은 우리 한나란 군 아니었으면은 이제 복이죠, 우리 팀. 오디션을 통해서 한나란 군이 뽑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디션을 한번 봤는데 예. 그때는 너무 얌전하고 너무 여려서 예. 과연 그 논 현장에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라고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왜 이 한나란 군을 뽑으셨나요,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될 거는 된다라는 것들이 뒤에 어느 이유들로 인해서 다시 한나란 군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난 거죠. 그럼 이전에 뭐 다른 뭐 연기를 했던 경험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작품이 첫 오디션이었어요? 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예. 전에도 뭐 찍은 건 있어요. 있어요? 오. 관심이 있군요. 몰랐는데요. 몰랐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구나. 예. 어렵진 않았다. 아무튼 대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있어요. 있었어요? 있어요. 그 뭐 몰고 갈 때는 나온 게 지호야. 있었던 거. 그 전반적으로 아무튼 그 대사는 없는 거 갈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굴 많이 굴 많이 먹어. 먹어. 나중에 집에 같이 가자. 이 대사에 네. 그 연세가 드신 분, 여성분. 과거의 향수를 느끼는 분들이 그 대사에 강력하게 걸린다고 이야기를 그 요즘 많이 못 해요. 듣는 말이긴 하죠. 예. 그 음악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어. 앞서 이제 그 강조했던 그 장면에 가사가 있는 이제 음악을 이제 삽입을 했고, 전반적으로 물론 공이 정말 여기저기 다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이번 영화 작업하면서 가장 정말 힘들었고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촬영 감독은 뭐 촬영하시느라고 거기에 온 그 혼을 다 사실은 불태웠고, 그래서 살이 빠졌다고 아까 예, 윤성훈 아나운서 고기를 많이 말씀하셨고, 좀, 예. 고기 많이 사줬어요. 사주고 사실 저도 많이 빠졌어요. 그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은 예년 작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요번에는 원고였습니다. 원고를 어떻게 쓰느냐. 내레이션. 네네네. 이 원고를 3개월 동안 퇴고한 지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명건 전 장관께서 나레이션 끝나고도 이건 그 필요가 없다 해서 많이 드러냈어요. 많이 비우는 작업들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 안에는 예전에 다큐멘터리 원고에 보면은 보통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증명하듯이 이제 갔는데, 이 원고는 조금 어떻게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약간 시와 비슷합니다. 차라리
서정시였어. 한편. 예. 그 일부분은 또 대서사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꺼비가 묘역을 거니는 장면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언밸런스 하지만은 나중에 되면 어마어마하게 몰입감을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안에 나오는 원고가 이게 물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또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녹여 넣어서 하나를 그냥 만드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원고 적는데 어마어마한 좀 공이 많이 들어갔죠. 예. 촬영 감독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공을 많이 들였습니까? 이게 공을 들인 건 아까 전에 말한 그 반딧불이 장면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은 이게 이슬이 매체가 있는데 그 이슬의 이 반사가 된 모습이 논 전체를 다 그 장면이 있었어요. 참. 논 전체가 아주 있었어요. 아주 클로즈업으로 이슬을 못 보셨습니까? 한번 그 더 기억이 보셔야 안 돼요. 나요. 또 여러 번 봐야 한번 더 보셔야 돼요. 나도 보게 될 것 같아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잠자리가 이슬을 안고 있는 그림이 또 있는데 그거를 찍으면서 저는 잠자리가 지구를 다 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그림들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장르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은데 뭐 어떤 사람은 현미경적 뭐 어떻다 뭐 마이크로한 다큐다 뭐 소울 다큐다 이거 평론가들도 정의를 못 내리는데 예. 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네. 예. 저는 그냥 자연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은 인문 다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까 글도 이야기했지만은 글이 아주 쉬우면서 그 사이사이 행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이거는 아마 나중에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예. 뭐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글도 잘 썼고 또 이게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큐멘터리 형식을 그냥 자연 다큐멘터리 형식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하랑이도 나오고 자전거 탄 분도 나오고 소녀딸도 나오는 그렇게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그랬어요. 그냥 진무장 보고 그냥 바로 천재다. 정말 이야기를 여기는 너무 자화자찬으로 하지 말고. 예. 형, 너무 여기까지. 영화를 아주 이렇게 알겠습니다. 끌고 가는 힘에 가장 큰 부분이지 않았나. 저는 자연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코믹적인 장면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웃게 만드는 한 두세 번 터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저만 웃은 게 아니라 그 장면에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탁 터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못할까요? 네. 짧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짧게. 예. 아니 뭐 나중에 해가 짜르면 되니까. 네. 저는 이 논에서 벼에서 꽃이 피고 물론 벽시에서부터지만 벽시가 모가 되고 벼가 되고 나락이 되고 나중에 쌀이 되고 밥이 되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알았던 쌀로만 알았던 우리 농민들은 또 벼로만 알아요. 그런데 벼에 꽃이 피고 또 벼 포기에 다양한 뭐 사마귀, 메뚜기, 잠자리 이런 또는 그 겨울에는 물벼룩에서부터 긴꼬리, 투구새우 뭐 다양한 뭐 황새까지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게 삶터다. 네. 삶의 현장이다. 네. 그런 점에서 개들이 주인공인 네.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예. 아주 흥미진진한 예. 그런 것 하나 하고 짧게 해주셔야 저는 돼요. 또 하나는 물의 기억이 왜 물의 기억일까 생각을 했는데 뭐 물방울 그런 것도 굉장히 아주 이쁘고 그 생명 현상이 결국 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물을 정화시킨다라는 것도 알았지만 나중에 죽었을 때 죽음은 물을 내놓는 거다. 네, 네. 특히 저는 서리가 혹은 눈이 물이 다른 형태잖아요. 잠자리나 사마귀가 죽었는데 그게 이제 서리가 오니까 날이 기온이 떨어지니까 자기 몸속에 있는 물을 다 빼내는 서리가 맺힌 모습이 너무나 저는 야 이게 이래서 물행이 의원님은 저기 그 감상평을 네. 많이 적으셔가지고 많이 SNS에 올려주세요. 예, 이건 방송 끝나고 그렇게 하시고요. 아주 자, 지금 감동적이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이제 한 번씩 정도만 이제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재밌는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뭐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최종 주고 싶었는가 내지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극장에 오게끔 네, 뭐 이렇게 홍보를 하셔도 좋고요. 예, 뭐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승찬 감독님께 그러면 먼저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행간을 읽어야 되는 내레이션에 좀 주목해달라. 네, 인문 다큐멘터리다. 그리고 이제 촬영이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한 촬영이 많고 논에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촬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촬영이 세계 최초로 시도를 했고 세계 최초의 그림이 참 많거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일상의 흔한 논이지만은 그렇게 관찰을 해본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관객분들께서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는 이런 질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관람객들이 어떻게 즐겼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신 10년이 돼서 봉화마을을 방문한 누적 방문객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지켜주지 못한 그 미안함 때문에 봉화마을에 대통령님을 찾고 참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귀향에서 생전에 꾸었던 꿈, 사람 사는 세상 농촌형 버전이 생태농업, 생태마을 가꾸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장을, 살아 숨쉬는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하고자 하는 뜻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해마다 봉화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생태 체험 견학하러 많이 옵니다. 이제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오는데요. 이게 대통령이 이제 우리에게 남긴 선물, 아름답고 그렇게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그 자연 현장, 생태계 현장을 체험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뜻깊은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도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봉화마을도 한 번 더 찾아주셨으면 대통령이 평소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 그 가치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봉화마을은 뭐 여전히 이제 농약 쓰지 않고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뭐 오리라든지 이제 우렁이를 활용해서 잡초도 제거하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죠. 자, 하랑이는 혹시 꿈이 뭐예요? 배우가 되는 것이 그래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고 이미 연기력은 인정받았는데. 떴어. 예, 친구들에게 혹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 영화 좀 많이 봐주십사 끝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 영화 많이 봐주세요. 예, 하랑이가 나옵니다. 하랑이의 완벽한 연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을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진정 감독에게 질문 드리는데 모든 걸 이제 물이 기억한다라는 카피가 있고요. 또 물의 기억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차례가 아닌가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까? 마지막 발언을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하랑군이 이 영화 봐주세요라는 짧은 멘트 있잖아요.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봅니다. 이미 거기는 그 하랑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메시지는 사실 그겁니다. 뭘 해주세요가 아니고 누구한테 간청하고 제발 매달리고 이게 아니고 원래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게 만들어져 있다. 이걸 느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 이거거든요. 이 속도의 노예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세상에 그 속도에 맞춰가지 않으면은 그 뒤처질 것 같고 낙오할 것 같고 그게 무서워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영화계에도 어마어마한 속도들이 경쟁이 붙어서 갈수록 좀 잔인해지고 갈수록 보스는 안 되는 그런 전체 관람가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예. 그래서 그런 속도의 노예처럼 끌려가지 말고 이 영화에는 롱 테이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롱 테이크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보면은 제대로 볼 줄 알면은 그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재미도 있고 그런 메시지들이 그냥 저는 들어 있게끔 좀 했었습니다. 그게 많은 분들이 시사를 끝내시고 그걸 좀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속도의 노예에서 이제 조금 내리자. 우리만의 온전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예. 그 영화를 좀 만들고 좀 싶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한데 저는 보고 나서 저희 이제 딸아이랑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하랑이랑 똑같이 얼마 전에 이제 집에서 키우던 물고기가 죽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식음전폐를 하더라고요. 예, 묻어주기도 했는데 이 자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은 특별히 어른들하고 좀 감성이 다를 것 같아요. 부모님이 손을 잡고 전체 관람가니까 예,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 가정의 달에 괜찮은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드렸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부를 합니다. 자, 영화를 보면 이제 물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 것인지 또 물이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개봉했고요. 제목은 물의 기억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 물의 기억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감사드리고 우리 하랑이도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워토크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